지금으로부터 약 5억 4천만 년 전, 지구의 바다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것도 없던 고요한 바다. 그 고요한 바다에서 눈과 발과 이빨과 지느러미가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단 수백만 년 만에 동시에 폭발적으로 말이죠. 과학자들은 이것을 생명의 빅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혼돈의 바다에 단 하나의 최강자가 군림합니다. 거대한 눈, 날카로운 촉수,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포식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 최강자는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렇다면 살아남은 건 누구였을까요? 살아남은 건 가장 약했고 가장 볼품없던 존재였습니다. 손가락만 한 흐물거리는 벌레 같은 생명체. 그게 바로 우리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한 가지 수수께끼를 가져왔습니다. 왜 최강자는 사라지고 가장 약한 존재가 오늘의 인류까지 이어졌을까요? 이 질문의 답 속에 지구 생명의 가장 깊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단서 사포, 캄브리아기 대폭발이 남긴 풀리지 않은 증거들. 캄브리아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이전의 바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억 년 전 지구 바다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도 없고 발도 없고 이빨도 없었습니다. 뼈도 껍데기도 없었습니다. 부드러운 생물들 뿐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시대를 에디아카락이라고 부릅니다. 호주 남부 에디아카라 언덕에서 처음 화석이 발견됐기 때문이죠. 이 시대의 생물들은 정말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어떤 건 나뭇잎처럼 생겼고 어떤 건 얇은 팬케이크 같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쫓지 않았습니다. 먹지도 먹히지도 않았습니다. 이빨이 없었거든요. 눈도 없었고요. 사냥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학자들은 이 시대를 에덴의 정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평화로운 정원이 어느 순간 완전히 사라집니다. 에디아카라 생물들은 5억 4천만 년 전 거의 모두 자취를 감춥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기후 변화, 산소 변화, 새로운 포식자의 등장. 그들이 사라진 자리에서 지구 역사상 가장 폭발적인 사건이 시작됩니다. 약 5억 4천만 년 전, 바다에 갑자기 전에 없던 생물들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수십 종, 수백 종이 아닙니다. 약 20개에서 35개의 동물문이 이 짧은 시기에 거의 동시에 출현합니다. 절지동물, 연체동물, 급히동물, 그리고 척삭동물까지. 오늘날 지구 모든 동물의 설계도가 이 시기에 다 그려진 겁니다. 이걸 과학자들은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부릅니다. 지질학적으로 약 1500만 년에서 2000만 년 사이, 눈 깜짝할 순간입니다. 이 폭발의 특징은 처음으로 생긴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눈의 탄생입니다. 에디아카라의 바다에는 눈이 없었습니다. 캄브리아기에 들어서자 눈을 가진 생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눈이 생긴다는 건 사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도망쳐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바다는 순식간에 전쟁터가 됩니다. 껍데기가 생깁니다. 이빨이 생깁니다. 다리가 생깁니다. 지느러미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광란의 바다에 한 생물이 등장합니다. 절대 강자가요. 그 이름은 아노말로카리스, 이상한 새우라는 뜻입니다. 몸 길이는 약 60cm. 5억 년 전 바다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인간이 사는 마을에 코끼리가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아노말로카리스는 완벽한 사냥 기계였습니다. 머리 앞쪽에 2개의 긴 촉수, 그 끝에는 가시가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몸 옆에 지느러미 11쌍이 파도치며 물을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바로 눈이었습니다. 2011년 네이처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가 있습니다. 호주 에뮤 베이 세일에서 발견된 아노말로카리스 눈 화석 분석이었죠. 한쪽 눈에 렌즈가 무려 24,000개가 있었습니다. 양쪽을 합치면 거의 5만 개에 달하는 보관이었던 겁니다. 같은 식이삼엽충의 눈보다 성능이 약 30배 뛰어났습니다.
현재 지구에서 눈이 가장 좋다는 잠자리와 동등한 해상도였습니다. 5억 년 전 이미 현대 잠자리 수준의 시력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바다는 얼마나 치열한 전쟁터였을까요? 아노말로카리스는 삼엽충을 사냥했습니다. 더 작은 생물들은 먹이였습니다. 과거 다큐멘터리에서는 약 2천만 년 번성했다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최소 3천만 년 이상 지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간이 지구에 나타난 지 고작 20에서 30만 년, 이건 까마득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최강자는 어느 순간 완전히 사라집니다. 멸종합니다. 한 마리도 남지 않고요. 최강자라고 해서 영원하지는 않다, 이 문장을 기억해주세요. 아노말로카리스만 있던 게 아닙니다. 바다에는 이상한 생물들이 득실거렸습니다. 이야기를 하려면 한 장소를 먼저 소개해야 합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요호 국립공원. 해발 2000m 산속에 버게스 세일이라는 특별한 지층이 있습니다. 1909년 여름 스미스소니언 연구소 사무총장 찰스 월컷이 발견을 합니다. 산길에서 주운 돌덩이, 깨뜨려보니 5억 년 전 생물이 완벽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껍데기뿐 아니라 부드러운 연조직까지 고스란히요. 비결은 급작스러운 해저 산사태였습니다. 월컷은 이곳에서 6만 5천 점 이상의 화석을 채집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 지층 화석은 10만 점을 넘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 생물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오파비니아, 눈이 5개 달린 생물입니다. 기다란 코끼리 코 같은 관 끝에는 집게 같은 턱이 달려 있었습니다. 1975년 학회에서 이 복원도가 공개됐을 때 청중들이 웃었다고 합니다. 할루시제니아, 이름부터가 환각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복원됐을 때 학자들은 이 생물을 거꾸로 세워놨습니다. 2015년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목 안쪽에 바늘 같은 이빨들이 동심원으로 박혀 있었던 겁니다. 이 구조는 곤충, 갑각류, 선충의 공통 조상 특징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삼엽충, 아마 가장 유명한 캄브리아기 생물일 겁니다. 수천 종이 발견됐고 5억 년 넘게 바다를 누볐습니다. 종종 삼엽충이 1m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건 과장된 표현입니다. 가장 큰 삼엽충은 이소텔루스 렉스, 최대 72cm입니다. 대부분의 삼엽충은 1cm에서 10cm, 손가락만 한 크기였습니다. 자, 이 기묘한 동물원에서 우리의 진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볼품없는 존재, 이름은 피카이아입니다. 피카이아, 5cm의 흐물거리는 벌레 같은 생물이었습니다. 이빨도 없고 무기도 없고 껍데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등에 가느다란 막대 하나가 박혀 있었을 뿐입니다. 이 막대를 척삭이라고 부릅니다. 척추 조상격이죠. 아노말로카리스의 수많은 먹잇감 중 하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3천만 년, 5천만 년, 1억 년이 지나면서 거대한 아노말로카리스는 사라집니다. 압도적이던 삼엽충조차 멸종합니다. 그런데 그 흐물거리던 피카이아의 계통은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아서 물고기가 됩니다. 물고기는 양서류가 됩니다. 양서류는 파충류가 됩니다. 파충류 중 일부는 포유류가 됩니다. 그리고 인류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카이아가 우리의 직접 조상은 아닙니다. 피카이아는 인류와 같은 척삭동물 계통의 원시 생물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하이코이크티스라는 더 오래된 화석도 발견됐습니다. 그럼에도 피카이아가 상징하는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5억 년 전 가장 약했던 존재, 그 계통이 오늘의 우리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제가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강함은 특정 환경에 최적화됐다는 뜻입니다. 환경이 바뀌자 그 완벽함이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반면 피카이아는 특출난 게 없어서 어떤 환경에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진화의 긴 여정에서 승리한 건
가장 강한 자가 아닙니다. 가장 유연한 자였습니다.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아직 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5억 4천만 년 전 그 시점에 이런 폭발이 일어났을까요? 가장 유력한 후보는 바로 산소입니다. 교과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대기산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2024년 이 그림이 조금 수정됩니다.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이 주도한 국제연구팀 네이처 지오사이언스 논문입니다. 산소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소폭 증가였습니다. 그 소폭 증가가 생물이 살 수 있는 임계점을 아슬아슬하게 넘긴 겁니다. 작은 차이가 거대한 결과를 만든 거죠. 심해 산소가 현대 수준에 도달한 건 1억 4천만 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얕은 바다의 산소가 임계점을 넘자 그곳에서 생명의 폭죽이 터진 거죠.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2025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된 최신 연구가 또 다른 단서를 제시합니다. 열쇠는 화산호의 침식이었습니다. 화산호란 바다 가장자리를 따라 늘어선 화산들의 띠를 말합니다. 일본 열도, 알류샨 열도 같은 화산섬들이죠. 연구팀은 리튬과 오스뮴 동위원소를 분석해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캄브리아기 직전 이 화산호들이 대규모로 침식됐다는 겁니다. 침식된 암석 속에는 인이라는 원소가 풍부했습니다. 인은 생명에게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우리 DNA에도 세포막에도 들어있죠. 인이 대량으로 바다에 풀려나자 바다의 생산성이 폭발합니다. 플랑크톤이 번성합니다. 유기탄소를 바다 밑에 가라앉힙니다. 결과적으로 대기산소가 상승합니다. 판구조 운동이 도미노를 밀었고 마침내 생명의 폭발로 이어진 겁니다. 하나의 거대한 연쇄가 완성된 거죠. 거기에 더해 또 하나의 흥미로운 가설이 있습니다. 눈의 진화가 폭발의 도화선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이 생기자 포식피식 전쟁이 시작됐고 진화 속도가 폭주했다는 거죠. 산소인지 화산호의 침식인지 눈의 진화인지 진실은 아마 이 모든 것이 얽혀 있다는 쪽일 겁니다. 지구의 내부, 바다, 대기, 생명, 모든 요소가 기묘한 타이밍으로 맞물린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생명의 빅뱅이 터졌습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왜 최강자는 사라지고 가장 약한 존재가 살아남았을까요? 지구 생명의 역사에서 강함은 결코 영원한 자격이 아닙니다. 피카이아와 그 친척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님이 오히려 유연성이었습니다. 무엇에도 최적화되지 않았기에 무엇이든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물고기로, 양서류로, 포유류로, 그리고 지금 여러분으로까지요. 캄브리아기 대폭발이 없었다면 복잡한 생명은 없었습니다. 만약 아노말로카리스만 살아남았다면 지금 바다에는 커다란 새우가 지배했을 겁니다. 피카이아의 먼 친척들이 완전히 멸종했다면 지금 이 문장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5억 4천만 년 전 바다의 사소한 사건 하나하나가 지금과 직접 이어져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주가 우리에게 남긴 단서들은 비슷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단서 4번에서 달을 만들어낸 테이아의 거대 충돌. 단서 4.2에서 지금보다 훨씬 짧았던 지구의 하루, 19시간의 흔적. 단서 4.3에서 우주 전체에 퍼진 태초의 빛, 우주배 경복사. 그리고 오늘 단서 4포, 약자가 살아남아 인류로 이어진 캄브리아기 대폭발. 이 모든 단서는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은 결코 당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수많은 우연, 수많은 임계점, 수많은 생존이 쌓여 만들어진 우주적 기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이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 너머 우주에서는 어떨까요? 지구 하나의 바라, 지구 하나의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우리 은하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그 곁에 수천억 개의 행성이 숨어 있습니다. 케플러 우주망원경과 테스 우주망원경이 확인한 외계 행성만 5,0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는 지구와 비슷한 크기, 온도, 바다가 있을지도 모를 행성들이 있습니다.
다음 단서 사5에서는 여러분이 본 적 없는 그 행성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말고 또 다른 피카이아가 살고 있을지도 모를 세계. 지구 진화가 우주에서 유일한 기적인지 어디선가 반복되고 있는지 그 단서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이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단서를 함께 해주세요. 단서는 쌓입니다. 그리고 쌓인 단서는 우주가 당신에게 건네는 편지가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진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주의 단서였습니다.